자, 원숭이띠의 힘의 원천. 원숭이띠하고 호랑이띠를 설명할 때 그 삼음삼양이라고 하는 완벽한 음양 비율을 갖춘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원숭이띠는 양의 기운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음의 기운이 위에 있을 때 음의 기운은 내려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양의 기운은 밑에 있을 때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태라고 해요. 태. 음양이 완전히 순환이 된다. 교류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이 지천택회를 통한다, 상통한다, 명리학에서 활용할 때는 여기를 임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띠를 상징할 때 양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하늘의 기운은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땅의 기운은 밑에 있는데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안 만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안 만나는 것을 비괴라고 해요. 그래서 불통한다, 서로 차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얼핏 보면은 이건 나쁜 뜻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항상 지천택계가 있으면은 천지비계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균형을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있어서 순환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통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지천태는 지천태 나름대로 중요한 거고, 천지비계는 천지비계 나름대로 중요한 거예요. 생명체에서는 완전히 열어서 튀어나오는 그 에너지도 중요한 거고, 우리 인체 속에서 그런 호르몬이 있죠. 우리를 막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 호르몬이 인시부터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따지면 뭐예요? 원숭이의 에너지는 차단하고 어떤 안으로 들어가서 숨기고 분리하고 이런 에너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나무로 따지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 기운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차단을 해서 모아놔야 되잖아요. 껍질을 탁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통과 차단의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잘못 공부하면은 저 빗개는 불통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연계에서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그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불통과 차단의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자기 자신의 기술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숙련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숭이띠가 오후 4시를 상징하잖아요. 오후 4시에 뭐 완전히 풀어진 시간이잖아요. 그 완전히 풀어진 시간에 풀어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연계의 운동 법칙은 완전히 풀어진 시간은 반대로 뭐예요? 어딘가에 뭔가를 맺어라 이거예요. 차단해서, 우리 열매가 맺잖아요. 그 뜻이 맺어라 이거예요. 결해라 이거예요. 새벽 4시를 호랑이 인시라고 하잖아요. 그 인시에 아무도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냥 누워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오히려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양기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척이고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해하라 이거예요.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뭐가 돼요? 둘이 만나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사주 내에 호랑이하고 원숭이가 있다면 뭐예요?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에너지를 배속을 시켜놨어요. 인시에는 참 움직이기 싫은 시간인데 그때는 튀어나오라고 하는 에너지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가 되면 뭐 완전히 뭐 근육이 가장 부드러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참 풀어진 상태인데 오히려 다듬고 차단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또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띠가 불통과 차단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완전히 공개된 기술이 돼서 전혀 남들과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엄청난 실력을 장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만의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 차단된 시간, 그 남들과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 불통의 시간. 여기서 말하는 불통이라는 게 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에너지를 가두어서 그 에너지를 특별하게 단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불통이 참 좋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불통과
차단의 기술이 없는 원숭이띠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원숭이띠다.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숭이띠는 어떤 특별한 개성이 장착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불통과 차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원숭이 신자를 썼어요. 여기가 신이죠, 그렇죠? 이렇게 차단하고 불통, 단절하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터져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가 뭐 인생을 살면서 어떤 관계가 차단이 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을 운명적으로 겪게 돼 있죠. 형제지간의 단절이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친구관계 이런 데서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운명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원숭이띠는 성숙을 한다. 그 원숭이의 에너지는 어려운 말로 신금이라고 표현한다. 원숭이 금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신금은 차단하고 차별화 전략을 거쳐서 새로운 기술로 인정을 받겠죠. 그만큼 원숭이띠가 차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좋아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 그것은 일반적인 원숭이띠로서는 괜찮은데 특별한 원숭이띠가 되지는 못한다. 특별한 원숭이띠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차단과 완벽한 불통, 통하지 않음을 겪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원숭이띠가 현실에서 뭐예요? 사람과 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것은 반대로 에너지에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지면 귀가 얇아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너그러워지고 베풀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그냥 바람만 불면 떨어지는 과일 열매가 될 거 아니에요. 진정한 과일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껍질이 단단해지고 그 꼭지에 완전히 밀착이 돼서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차단과 불통을 겪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과일 열매가 될 수 없다. 원숭이 신이라는 게 새롭다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는 누가 새롭다고 하겠어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기술인데 누가 신기술이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능력. 원숭이에다가 비유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서도 원숭이가 집단의 시스템을 보여주질 않죠. 그렇게 탄력이 있고 그렇게 활동적이고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다 배울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이랑 어울려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죠. 자기들의 영역을 완전히 보호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띠에다가 비유한 것은 원숭이띠는 차단과 불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것을 해낸다면 진정한 원숭이띠만의 매력을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원숭이띠는 잔납이라고 하잖아요. 납이잖아요. 납. 납은 어딘가로 이렇게 납입이 되는 거죠. 수납이 되는 거죠. 수납, 납입이 되는 거죠. 근데 잔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그 특별한 기술과 재주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소양상화라고 하는데 역시 똑같아요. 잔자의 의미처럼 재빠른 기술과 센스, 감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 상화신금이라고 하는데 이 상화신금은 감춘다. 아까 얘기했듯이 불통과 차단을 꼭 겪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부가가치 높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숭이띠는 그 신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좋은데 그것이 그냥 바람만 불면 떨어지는 그 흔하디 흔한 그냥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단과 불통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자기 훈련, 자기 기술에 대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고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이제는 자기 직업과 관련된 공부를 정말로 제대로 해야 돼요. 오미신이죠. 가장 화려한 공간에 펼쳐진 문화 상품이나 기술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채리고 포착하는 능력을 원숭이띠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단과 불통을 통하지 않고 그 기술이나 상품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는 과일 열매 신세가 될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기술이고 누구나 다 아는 지식 정도에서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띠에게 이 천지빗괴라고 하는 이 주역의 괴를 배속을 시켜놓은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천지빗괴가 원숭이띠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이 중요한 거예요. 불통과 차단을 통해서 단단한 과일 열매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것이 원숭이띠가 살 길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원숭이띠의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